네, 안녕하십니까. 세바시 인생질문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우리 세바시 인생질문에 세 번째로 답하실 우리 세바시 강연자는 디자이너 김광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이너 김광혁입니다.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권의 59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충분히 소통하며 살고 있나요? 와, 나와의 소통을 하고 있느냐. 네. 남들한테는 뭐 무지하게 질문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한테는 질문 안 하니까 네.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든 또 그쵸. 기회비도가 네네. 있거든요. 핵심 질문이네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네요. 자신이 가진 특성 중 불만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저 첫 질문부터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네. 네. 특성이 또,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부분이 나한테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죄다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한 10년 전에 받았다면 10년 전. 나의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라고 그런 얘기했을 분이셨군요. 거예요. 네, 나에 대해서 네. 좀 불만이 많았던 불만이 사람. 되게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두려웠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 그랬었어요? 제가 사실은 말 더듬는 것도 되게 심하게 가지고 있었고. 진짜? 네. 그리고 혀가 다른 사람보다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60%가 그거는 타고난 건가요? 그러니까 혀가 짧아요.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예인은 노홍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쌀 발음을 하면은 뭐 발음이 번데기 뭐- 발음이 나온다든가. 네, 그래서 요새 말로 딕션이 정확하지 않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지금은 많이 이제 가라앉았지만 지금은 잘생겨졌지만 많이 잘생겨졌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드름도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빨갰었어요. 그랬지.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몸에 그 기름 있죠. 몸 피부에 난 피부가 나는 이제 지성. 지성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트러블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걸 보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름기가 많지? 뭐 아니면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이 트러블 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날 싫어하지 않을까? 또 말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성격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서 그 말을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이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지금은 지금은 막 빠르진 않은데? 원래 하던 말 속도에 2배로 늘어진 속도예요. 네. 그래서 심하네. 그거를 바꾼 거예요? 네, 고쳤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을 조금 더 느리게 해야 돼. 느리게 해야 돼. 느리게 해야 돼를 계속 반복을 했고 중간에 5년 전에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말을 더듬거나 좀 그런 게 살짝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흥분하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말을 할 때 흥분하지 않고 느리게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제가 말을 더듬었다, 뭐 혀가 짧은 것 같아 이런 거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네. 10년 전의 나와 네,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군요. 그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군요. 그쵸. 제가 원하는 제가 됐죠. 야, 그럼 그 10년의 과정에 어떤 그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그쵸.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거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서 뭔가 영업을 하거나 디자인은 또 컨펌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개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을 더듬거나 그 혀짧은 발음한다는 게 저한테 치명적이었거든요. 무조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음 먹고 좀 노력하면 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혀가 짧은 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정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발음이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아나운서란 직업이 아닌 이상은 네. 뭐 그럼 어때요?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뭐 피부가 지성이면 좀 어때? 그쵸. 그런 열등감은 사실은 근데 남들은 관심 없는데 나만 관심 있는. 근데 그게 20대, 30대에 되게 고민이었는데 40대로 넘어오면서 지성 피부가 가라앉아서 희한하네. 네, 지금은 많이
뭐 거의 뭐 지성이라는 얘기는 안 들으니까 트러블도 많이 없어졌고. 그 피부도 그거는 저절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그것도 있어요. 식이요법. 식이요법. 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극적이고 기름기 있고 고기 되게 좋아하고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먹는 것도 바꾸셨군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계기를 겪으면서 웬만하면 집밥 아니면은 시켜 먹기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제가 직접 해서 요리를 해 먹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우리 김광학 선생님 세바시 강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네. 아실 겁니다. 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지. 근데 저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조금 더 내일은 좀 더 나아져야 되니까 조금 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요리도 그냥 내가 뭐 지성 피부를 가라앉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던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요리를 했을 때 이게 되게 요리도 레벨이 있어서 하다 보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마인드셋이 정말 되게 잘 돼 있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긍정 마인드셋이. 네. 하여튼 1번, 지금 나는 완벽하다. 네, 저는 1번 질문에 대해서 네, 불만 불만이 없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자신과 충분히 소통해 보았나요? 어떤 생각들이 오갔나요? 불만이 있는데 네. 그게 진짜 불만이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냐? 네. 이런 질문인데 해봤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을 좀 해보게 된 그 동기 네. 뭐였나요? 뭐 제 SNS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다중이 캐릭터예요. 다중 캐릭터? 네, 다중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소린가요? 글을 쓸 때도 글을 쓰거나 뭔가 뭐 사진을 찍거나 사람들한테 소식을 알리거나 그럴 때 그냥 김광혁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광혁 ABCD가 있으면 걔네가 각자 나눠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 관련된 글을 쓰는 김광혁이 다른 있고, 김광혁이구나. 네, 있고 디자인하는 김광혁이 있고 뭐 타로 가리키면 타로를 하는 김광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불만이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과정까지 오면서 어떤 거를 겪었냐면 그 여러 다중이 중에 가장 힘이 셌던 게 되게 좀 불만이 많은 다중이었어요. 내 삶은 왜 이렇지? 힘이 셌던 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중이가 불만이 가장 많은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내일은 다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애가 되게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글도 전반적인 글들이 뭔가 좀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중이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다중이는 제 삶을 점점 힘들게 했거든요. 절망적으로만 몰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일 죽을 수 있지 막 이 고민만 하게 했었는데 반대로 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보려고 했던 다른 자아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면은 다음날 제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아지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페이스북에서 따봉 받는다고 하잖아요. 좋아요도 하고. 좋아요도 되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을 해야 되라고 하는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들이 더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좋아요의 UX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뭐 페이스북에서 그 좋아요도 저한테 긍정적인 피드를 줬기 때문에 저도 바뀌었지만 제 삶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찾은 거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뭐 사는 게 왜 쉽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좀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쵸. 분들도 네. 많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분이셨는데 아니 거기 보니까 뭐 누가 제가 나왔던 유튜브를 다른 데서 이렇게 리뷰식으로 써주셨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봤어? 그걸로 이제 제목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냥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죽을 만큼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죽을 뻔한 것들을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치려고 노력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봤을 땐 저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어다르고 아다르네 진짜. 그쵸. 죽을 만큼 노력한 게 아니라 죽지 죽음에서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 대해 불만이 많을 때 오히려 사실은 뭐 다중이 캐릭터라고 하지만 그게
나와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네. 네, 그쵸. 예, 사실. 네.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7살짜리 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살짜리 나는 투정도 많이 부리고 약해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내가 저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먹었어를 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막 질투를 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7살짜리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살짜리 나도 있고요. 사실 내가 40살이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60살짜리, 80살짜리 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 나이 먹은 나를 되게 부정을 해요. 왜냐면 그거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장은 내가 손해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갖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맞아요. 수 있다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나의 그 안정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네. 멋진 대답이네요. 2번까지. 1번, 2번 그래도 잘 왔어요. 3번 질문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과정,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이 전 질문처럼 다각도로 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각도,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냥 다 모두 다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분리를 안 해요. 분리를 안 한다는 네, 건? 분리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빌런도 있고 히어로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싸움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게. 힘을 더 줘야지. 네, 어느 쪽으로 힘을 더 줘야 히어로에. 돼. 히어로한테 힘을 더 줘야 돼. 왜 인디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나쁜 늑대야. 하나는 되게 좋은 늑대야. 그러면 어느 쪽에다 먹이를 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늑대를 주죠. 네, 진짜 좋은 쪽으로 먹이를 줘야지만 먹이를 내 주고. 마음속에서 그 좋은 늑대가 자라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줘버리면은 거기가 더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있어서도 빛에다가 그러니까 그 먹이를 줄 것이냐 어둠에다 먹이를 줄 것이냐 따지자면 그리고 저는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분리해서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거기를 잘하게 할 것이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막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냥 약할 때는 약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쉬고 싶은 나도 그러니까 쉬고 싶은 나는 사실 그렇잖아요. 회사를 막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나 되게 쉬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걸 부정하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다는 거. 나 힘들다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것들을 되게 다 숨겨요. 나 힘들어. 나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든데 말을 하지 못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가족들하고 대화를 되게 나중에야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나와 진짜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들한테도 나의 진짜 힘든 얘기는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걸 내가 인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내가 나와의 대화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에 대한 인정을 좀 이렇게 요청할 때, 그쵸. 그쵸? 그게 완벽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은 자기가 의시되는 얘기만 하죠. 자기 잘난 얘기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힘든 얘기는 잘 안 하죠. 힘든 얘기 잘 안 하는데. 가면. 네, 근데 뭐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사실 뭐 어디가 아프고요, 뭐 힘들어 이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 예,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나를 좀 인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나한테도 솔직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솔직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있다면 나는 좋은 점은 이거고 나는 나쁜 점은 이건데 난 이 나쁜 점 중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분 상대, 네. 그 사람도 되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 다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래버리면 뭐 네. 그 사람 진짜 괜히 얘기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들이 그랬죠. 아버지들이 그래요. 왜 다시 군대 보내야 돼? 네, 뭐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움직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집에서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너 누워 있어서 아픈 거라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할 상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더 강해 보이는 캐릭터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규정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분하고 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힘듦을 듣는 사람도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요. 힘들었구나.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거. 우리가 그 뭐 충고, 조언, 뭐 평가, 판단 하지 네. 말라고 우리 네네. 정혜신 박사님이 세바시 강연에서 네. 하셨잖아요. 충조 평판 하지 네. 말라고. 그거 안 하면 잘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위로는 우리 뭐 먹을까예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힘들었구나. 그래, 힘들었구나. 우리 뭐 먹을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 그 자리에서 더 좀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광혁 씨가 사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사죠. 제가 힘들 때 네. 우리 광혁 선생님한테 네. 예, 고백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자이너이자 우리 문화 해설가이자 타로 마스터 김광혁 선생님의 59번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바시 인생 질문에 59번에 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바시 인생 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